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은 바로 독일의 성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독일은 중국과 무역 경쟁국이라기보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였죠. 중국은 세계 소비재를 생산했고 독일은 중국에 공장을 지어주고 값비싼 장비들을 팔아왔습니다. 물론 독일의 자동차는 계속해서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나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이제 설비와 기계 산업에 있어서도 독일 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는 이미 독일 자동차를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성장은 독일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해 독일 경제가 너무 중국 의존적인 구조로 변해왔다는 말도 됩니다. 예전 독일 재계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세계 최고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독일의 첨단 기업 국화를 중국에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대단한 독일의 첨단 기업을 인수하게 되죠. 왜 독일은 중국에 이 첨단 기업을 팔았을까요?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쿠카의 본사는 여전히 독일 아우스부르크에 있습니다. 상당 기간 중국 본사는 쿠카의 경영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죠. 산업 4.0 관련 여러 독일의 표준들이 쿠카에 녹아있는 것인데요. 중국 시장에 쿠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독일은 산업 4.0 관련 표준화 싸움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쿠카의 자회사 스마트 팩토리 관련 플랫폼만 해도 이미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 혜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이렇게 독일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는 단계까지 왔지만 서로 뭔가 실익을 나눌 수 있는 공생하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독일 언론에서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줄곧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목소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우선 독일의 태생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근본을 두고 있고 서방 진영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결국 미 중간의 패권 경쟁에 있어 독일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원래 원하던 상황과는 지금 반대로 이동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이런 국제 정세를 잘 보여주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 유력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이제 독일 경제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칼럼을 2021년 7월 12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테마 디커플링은 이제 현실이 되었으며 적어도 전력면에서는 중요한 범주에 들어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체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장 하나를 하는데요. 이런 독일의 디커플링 전략은 이제 미국만이 원해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를 준비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독일이 아무리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려 해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중국도 디커플링 전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은 냉전시대 체제의 경쟁과 외교 전쟁에 있어 늘 두 가지 그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에 선과 악을 뚜렷이 구분했던 시절이죠. 유럽은 소비에트 유니온과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형성하며 서방 진영의 한 축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외교 정책이 바뀌었었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그림 하나가 나오죠. 바로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죠. 독일말로 오스트폴리 즉 동방 정책이라 번역되는 이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유럽은 외교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이 동방 정책으로 기존 할슈타인 독트린을 완전 폐기하게 되었죠. 할슈타인 독트린은 서독 정부만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동독과 수교하거나 동독을 인정하는 국가들과 관계 자체를 맺지 않겠다는 과거 서독 정부의 외교 전략의 뼈대였는데요. 빌리 브란트 수상은 1969년 취임 뒤 2차 세계대전 독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폴란드에게 사죄를 하며 동유럽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그 동독과 서독은 교류에 나서기 시작하죠. 당연 빌리 브란트 총리는 3인당 소속이었고요. 당시 기독교 민주당 보수당은 이에 반발했었지만 그 후 독일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을 계승해 왔었습니다. 매체는 과거 냉전시대에 선과 악의 이분법 논리로 외교를 했던 당시처럼 워싱턴과 북경을 필두로 양분되는 이런 현대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기사는 독일은 여전히 동방정책으로 대화와 외교를 꾸준히 유지한 그림도 기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독일 기민당의 입장은 독일 총선 선거 전이었죠. 수상 후보에 등록한 기민당 아민 라셋의 가디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과 모든 대화와 관계를 끊고 무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똑똑한 것인가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현재 독일 사회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도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 전략을 택할 것인가,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디까지 중국과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것인가라는 어젠더가 주된 관심이라는 것이죠. 과거 냉전 시대를 동방 정책 등 대화와 외교력으로 넘어왔던 독일의 경우 중국과의 긴장 관계도 대화와 타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 듯하죠. 예전 냉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한데스블라트는 정치 일간지가 아닌 독일 유력 경제 일간지임에도 중국과의 디커플링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는 현재 그 누구도 독일이라는 나라에게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뒤집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그 어떤 곳도 중국과 무역을 중지하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의 외교 전략은 이제 현실 세계에 초점을 맞춰갈 것이라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설명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유럽이 중국과의 모든 경제적 연결점을 단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모습은 쉽게 읽을 수 있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런 외교 전략이 계속해서 구체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디커플링 전략에 대해 토론의 수준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전략들이 계획에 담고 있는 시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핵심이라고 기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더욱더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으로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쪽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을 파트너 국가로서 미국의 외교 전략의 한 축으로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일과 유럽의 경제가 또 안아야 할 부담입니다. 독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무역 국가는 중국이며 중국 없이 독일이 성장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성장 그늘에 놓인 유럽의 입장에서 독일이 그나마 성장을 했던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독일의 고민은 이제 결정, 즉 디커플링을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중간지대에 머물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본격적인 체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기사는 디커플링 스텝에 들어서는 순간 독일 기업들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이미 디커플링 전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죠. 매체는 중국 역시 이제 디커플링 전략으로 대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이 중국을 밀쳐내는 모습만 보였다면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건데요. 본격적인 체제 경쟁에 들어서게 되면 중국 역시 서로 대화와 타협보다 맞서는 형국으로 바뀌면서 디커플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 독일 언론의 시각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이미 자급자족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전하며 기사는 특히 중국의 2025 전략을 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이를 준비해왔다는 것이죠. 어쩌면 서방 진영보다 더 오랫동안 디커플링을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중국 2025 전략은 핵심 영역에서 시장 선도의 역할을 할 것을 표방했고 특히 독일이 앞서고 시장을 리드하는 기계 설비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죠.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 달려왔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지적재산권 침해, 해킹 공격, 기업 지원을 통한 자유시장 경쟁 왜곡 등 중국의 자급자족을 완성시키기 위한 전략은 거침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기계설비 산업에서 납품업체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시그널은 독일 기업에게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또한 최근 중국 IT 기업들을 타겟팅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미국에서 상장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 예로 매체는 디디추싱을 들고 있는데요. 기사는 디디추싱은 대단한 성공 스토리를 써온 플랫폼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디추싱이 뉴욕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자 중국 정부는 그들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해라고까지 표현되는 중국 정부의 반응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자국 경제 시스템 을 외국 서방 진영의 자본 영향력으로부터 단절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내 기업들과의 권력 싸움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중국 정부는 서방 진영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큰 흐름에서 지금 자국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중국이 서방 진영과 디커플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식 반글로벌화 정책이라고 기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체는 이제 다음 독일 정부가 이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기사는 독일은 글로벌화에 있어 가장 이득을 많이 본 국가로 디커플링은 독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독일은 중요 산업에서 이런 디커플링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귀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신문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미국만이 이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중국 역시 디커플링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매체의 주장입니다. 이제 독일도 결정의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단지 자신들의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든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독일이 중국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서방 진영의 가치를 흔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는 아주 독일의 근본적인 국가 체계를 흔드는 일인 겁니다. 이에 따라 매체는 미국과의 헤게모니 충돌은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매체는 아주 간단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은 이 과정 중 어디에 포지셔닝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은 향후 몇 년 또는 최대 10년 동안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에 대한 엄중한 답을 찾는 노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선택을 고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결국 독일 등 유럽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서방 진영의 가치 자체가 모조리 붕괴되는 것이죠. 중국이 세계 질서에 도전을 하는 한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즉 이 질문은 이제 준비를 하라고 매체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독일 및 유럽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버리기 더 쉬운가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버릴 것이냐 중국을 버릴 것이냐이죠. 그리고 이 과정 중 독일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매체의 주장이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논제를 펴고 있는 것인데요. 어차피 손해가 발생한다면 결국 자존심과 서방 진영의 가치를 지키는 쪽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독일 언론들은 이제 다가올 폭풍을 두고 독일 사회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나 중국과의 단절을 결정해야 하는 유럽과 독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 한다 해도 미국이 예전 냉전 시대처럼 같은 진영의 우방국가로서 유럽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냐는 것이죠. 독일이 미국과 함께 같은 편에서 중국에 대항해 싸운다고 해서 미국이 독일과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보존되느냐는 문제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미국이 예전같이 그렇게 넉넉할까요? 미국도 지금 갈 길이 바빠 보입니다. 약간 오래된 기사지만요. 최근 독일 총선 전 반향을 일으킨 디 벨트지의 기사 하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가 독일의 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2021년 4월 13일 썼었는데요. 기사는 많은 무역 전문가들은 독일의 어두운 앞날을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앞으로 지금처럼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핵심은 중국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미국의 모습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논조죠. 바이든 정부도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발한 무역 전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 아메리카에 중점을 두면서 많은 주문이 미국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브뤼셀과 워싱턴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자유무역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졌다는 점 등 예전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무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무역투자진흥청 GTAI는 현재 상황보다 좋지 않은 글로벌 2.0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용 보도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는 경제의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보호 무역주의에서 예전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 각 분야의 챔피언 기업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죠. 밸류체인을 지금 지역화로 바꾸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제까지 글로벌 경제가 가져다준 효율성보다 공급의 안정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쪽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역할은 날로 커져갈 것이라고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팬데믹 기간 국가의 역할은 날로 증대해왔고 현재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통해 국가는 경제 영역에서 결정권자로서 시장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국가라고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글로벌 시장의 모습은 수출 중심의 국가에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독일 무역투자진흥청은 시장에 대한 접근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세계 무역의 가치 질서는 계속 압력을 받아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는 30년 동안 만들어온 글로벌화에 지금 역행하는 바람이 불고 있으며 국가의 위치와 역할이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논점을 만들고 있다고 매체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존재는 자유시장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밝히고도 있죠. 즉 미국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퍼스트 아메리카 정책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이 또렷해질수록 수출 중심 국가인 독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시장의 변화는 독일 기업들에게
중국에게는 도전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자유시장의 수호자인가? 그렇지도 않다고 매체는 설명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시장의 자유 경쟁 체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중 재정적으로 흔들리는 여러 유럽의 기업들에 대해 중국은 여전히 기업 인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죠. 코로나 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독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 등 유럽은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